감독원장님 자료 봐주시고 기업은행장님 함께 봐주시고요. 지난 금융감독원 감사 때 국정감사 때 성남의뜰 주식회사가 1순위에서 3순위 수익권 증서를 발행을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순위 수익권 증서와 관련해서는 PF 대출을 해준 금융회사에 PF 대출의 담보로 제공을 한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봐보시면 이와 관련해서는 이사회에서 PF 대출이 이루어졌을 때 이사회에서 PF 대출과 관련된 안건을 승인을 하면서 제1순위 수익권 증서 담보 제공과 관련된 부분이 의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사회의 내용은 출자자이면서 주주회사인 금융회사 모두에게 제공이 됩니다. 그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행 역시 이 1순위 수익권 증서 제공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3순위 수익권 증서와 관련해서는 출자자이면서 주주회사인 기업은행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언론을 통해서 이 3순위 수익권 증서가 발행되었다라는 사실이 게재될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관사인 하나은행에서 1순위 우선 수익권 증서와 다르게 관련된 이사회 회의록 등을 제공하지도 않았고 그러한 제공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제3순위 이 수익권 증서는 어떻게 발행됐을 거냐? 보면은 성남의뜰 이사회는 거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주들은 알 수 없게 자신들끼리 이 이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하나은행 화천대유가 각 추천권을 가지는 이사회에서 주주들 모르게 자신들끼리 3순위 우선 수익권 증서 제공과 관련해서 안건으로 상정을 하고 1순위 수익권 증세가 발행된 그 1년 후쯤 화천대유를 위해서 이 3순위 우선 수익권 증서가 발행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화천대유는 이것을 가지고 담보로 제공을 해서 5,300억에 이르는 자금을 대출받아서 개발 부지를 매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자자와 주주들 모르게 3순위 수익권 증서를 제공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공을 해서 개발 부지를 얻는 이익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행위, 이 행위는 배임과 관련된 구조이고 감독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주로 살펴봐야 될 사항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출자자이며 주주인 중소기업은행조차 모르게 이 제3순위 우선 수익권이 발행이 됐는데 이 제3순위 우선 수익권의 담보 가치는 5,300억을 담보할 정도로 충분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따져봤을까요? 저희가 따져봐서 담보 가치가 있었으면 제공이 정당화될까요? 법적 의무가 없는 사업과의 관련성도 없는 그런 수익권 증서인데 정당화될까요? 일단 담보 가치를 따질 수도 없게 공시되고 관리되지 못한 상태로 비공개로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과 비밀리에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과 담보 가치가 서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제공할 사실상의 또 법적인 의무가 없이 이 제공이 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의 입장으로서는 여기에 관련된 금융기관인 하나은행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부실대출 아니겠습니까? 제공할 의무가 없는데 대출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담보의 가치를 따지지 않고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바로 부실대출이고 이게 저축은행 사태의 원인이기도 한데 하나은행이 지금까지는 하나은행입니다. 하나은행이 이 부실 대출 행위에 관여한 행위인데요. 이거는 뭐 저축은행 사태의 버전업된 예고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의원님 이 건이 그 담보 가치를 초과해서 대출이 이루어짐으로써 은행에 어떤 손해를 끼치는 배임의 문제가 게재되어 있는지의 문제는 저는 수사 당국의 수사 과정에서 그거는 배임은 예. 수사 부분이라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 하나은행이 투자자이면서 주주들 모르게
모르게 이 제3수익권 증서를 발행한 부분들은 첫째, 그 당시에 담보 가치를 따질 수 없도록 비밀리에 했다는 부분과 두 번째로 이러한 담보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했다는 두 가지 부분은 부실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금융감독원이 그 역할을 다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우선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담보 없이 대출이 이루어짐에 따른 그 관련 금융기관의 손해가 야기됐다는 수사 당국의 수사 결과라든지 수사에 대한 추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면서 저희는 필요한 행정적인 검사나 조사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가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금융감독원은요, 앞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늘 사사건건 개입을 받는 그런 금융감독원으로 계속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된 감에서의 논의들을 보면서 금융공공기관과 국제은행들의 부동산 PF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셨나요? 네. 네. 금융위원회가 특히 2015년에 수익성을 추구하는 이 국제은행들에 대한 그 반성에서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 그리고 시장 실패와 시장 안전을 보완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그리고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역할들은 제한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혁신 방안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 관점에서 살펴보셨을 텐데요. 산업은행 이번에 이 성남시 대장동 공모에 신청을 했다가 비록 선정되지 않았지만 산업은행 관련해서 보면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개발 사업에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방안을 내놓은 2015년 이후에는 오히려 그 공모가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이동걸 은행장님께서는 이 대장동 개발 폭리와 관련해서 흔히 있는 일이다. 개발 사업은 이렇게 폭리가 흔한 일이다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리의 콩고물을 얻고자 함인지 2018년 이후 10년까지 특히 이런 공모가 많았습니다.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금융위에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컨소시엄에 들어간 기업은행도 한번 살펴보면은 신청 건수는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기업은행은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신청을 그동안 많이 해왔고요. 요번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확장을 하려고 한 듯 보이나 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서 철저하게 교훈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금융공사가 이 하천대위에 보증을 해줬는데요. 이 보증과 관련해서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보증을 해준 것이다라고 여전히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도대체 주금공의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자료를 제출받아 봤더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조력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보증업체의 99.5%가 중소기업에 보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금융공사법의 취지에 맞게 보증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화천대유는 뭐 자본금 1억이니까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SPC라는 특수목적 법인이라는 특수성도 있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와서 확인해 보니 이 개발 브로커들의 떴다방 업체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금융공사에 제안을 드리고요. 이렇게 금융공공기관과 국책은행들이 부동산 개발에서 보이고 있는 이 현황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으로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산업은행하고 기업은행도 그렇고 주택금융공사도 그렇고 업무 범위 내에서 이런 일들이 추진이 됐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그 기관들이 그 설립 목적에 더 적합한 또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또 서민의 주택 공급 문제 이거에 더 신경 써야 된다 그런
취지는 저도 의원님 지적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또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참여했던 국책은행들이나 보증을 섰던 금융공공기관에서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했다.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보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으면 공공성 따위는 개나 줘버리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공공성이 인정되는 하에서 수익성과 안정성을 추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민간과의 차이 아닌가요? 그 민간과의 차이가 없이 수익성만 추구하겠다라고 한다면 다 민간화 하세요. 왜 본인들이 국책은행이고 공공기관인지 그 부분을 항상 가장 크게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면은 곤란합니다. 아니, 금융위에서 집 사겠다는 사람들의 가계대출은 그렇게 억제이고 그분들은 집값이 높아서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인데 이 민간 개발 브로커들한테 떡하니 부실한 담보로 대출해주고 보증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이 금융 관계 당국이 아주 우스워지는 꼴 아닙니까? 정말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익성과 공공성을 추구했는지 수익성 다음으로 차순위로 놓아버리지 않았는지 한번 자성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철저한 자성과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러한 자성에 기반한 혁신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애탁결제원의 사례에서 특공의 점이 있는 사례들이 드러났고 그 부분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보도됐고 애탁결제원을 통해서 지적을 했는데 애탁결제원은 내부 직원들에 대한 당시에 그와 관련해서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인 그 기준이 없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내부에 충분한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와는 별도로 금융위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금융공공기관의 특공과 관련해서 다른 기관들도 이렇게 특공을 받은 후에 직장이 변경되거나 근무지가 변경되거나 특공받은 직후에 퇴직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전수조사하셔서 차후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하시고 계십니까? 예, 그 뭐 의원님 지적대로 그 다른 산하기관에서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들이 한번 실태 조사를 해보고요. 만약에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고 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또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